안녕하세요, 혜댕이들 닥터혜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거나 수술을 해서 안티에이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젊었을 때 내가 싫다고 생각했던 조건이나 좋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내 노화에 잘 버틸 수 있는 혹은 취약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재미로 알아보는, 하지만 근거가 좀 있는 잘 버티는 조건, 취약한 조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버티는 조건은 골격이 큰 얼굴이에요. 강인한 사각턱이나 좀 발달된 광대, 이런 경우에 이제 젊었을 때 내가 너무 이게 얼굴도 커 보이고 인상이 진해 보여서 싫다고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윤곽 수술을 알아보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늘어짐이 생길 때 좀 사이즈가 있는 골격 구조가 내 연부 조직에 버틸 수 있는 프레임이 되어주거든요. 하악이나 광대가 아주 작고 슬림했던 분들에 비해서 뼈대의 골조가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처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경림 씨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뷰어로도 엄청 활동을 하시고, 예전에 젊으셨을 때 사각턱이 있어서 그때는 막 네모다 이러면서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분위기도 진짜 있고 했지만, 지금 사실 정말 처지지 않으시면서 스타일링을 통해서 되게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장점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피지 분비가 있는 좀 두꺼운 피부인데요. 20대에는 두꺼워서는 상큼한 느낌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기름 정리도 계속 해야 되고 해서 불만일 수 있지만, 나이가 되면서 진피층이 좀 얇아지고 콜라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얇은 피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에도 좀 덜 취약하게 되고, 피지 분비도 나이가 들수록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함이랑 잔주름에 조금 덜한 것도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돌출입인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나 연부 조직의 감소도 이루어지지만 치아도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 치조골의 밀도 자체도 감소하거든요. 발치를 해보신 분들,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느껴보신 것도 있을 경우인데, 약간 합죽한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인중 포함해서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팔자가 훅 들어가면서 하관이 꺼져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돌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에 좀 더 잘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한 돌출입이 있는 경우에 합죽한 느낌에서는 훨씬 유리한데, 구강 구조상 웃을 때 팔자에 스마일 라인이 나이 드시면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피부 탄력이나 뭐 주름 필러나 이런 걸로 관리를 조금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다 나쁘고 다 좋은 건 없어요. 반대로 이제 노화에 조금 취약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봤던 조건이랑 반대로 하악이 좁고 작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타이트하고 처짐이 없을 때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골격 자체가 작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탄력이 감소하면 이제 턱 라인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빠르게 온다고 느껴질 수 있고, 이중턱 같은 경우도 여기가 좁으신 분들은 좀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볼륨이 부족한 부분은 필러의 도움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울세라나 이런 볼륨 감소와 타이트닝을 동시에 하는 관리를 좀 해주시면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생각했을 때 무분별한 윤곽 수술은 항상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얇고 건조한 경우인데요. 이게 한 20, 30대까지는 남들 기름종 있을 때 안 쓰고 뽀송뽀송, 화장도 안 무너지고 맑고 고운 피부 느낌이 들지만, 나이가 조금 드실 때는 잔주름이나 건조함이 좀 더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지지 구조가 줄어들고 피지 분비도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얇고 건조하고 잔주름에 취약한 피부가 되실 수 있어서, 미주란이나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 아니면 써마지 등의 이제 진피층 고주파 관리를 통해서 타이트닝을 좀 하시는 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눈두덩이가 얇은 경우인데요. 사실 여리여리한 눈두덩이는 의사도 못 만들거든요. 예쁜 눈의 가장 치트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한 안화 공간, 그다음에 얇은 피부, 안구의 위치, 이런 삼박자가 착착 맞아야 얄쌍한 눈두덩이가 생기는데, 이런 눈두덩이 가지신 분들은 사실 쌍꺼풀 어떤 라인을 갖다 놔도 그냥 예뻐요. 근데 노화가 진행이 되실수록 대부분 눈두덩이의 지방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이게 꺼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의 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볼륨이 좀 있어야 쌍꺼풀의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연예인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 감소를 많이 하시면서 눈두덩이, 눈꺼풀이 꺼짐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나이가 드시면 좀 피곤한 인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고려해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크고 시원한 돌출안인데요. 약간 한모란이신 분들은 돌출안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세요. 나는 한모란이라서 눈이 좀 깊고 작고 뭘 해도 이게 커지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돌출안이 무조건 부러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모란 같은 경우는 안구가 요 눈썹뼈 뒤에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보호받거든요.
그래서 안검이라고 하는 이 눈꺼풀 자체도 이 약간 깊은 공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늘어짐이 좀 덜하고 나중에 추후에 하안검 수술 같은 걸 하더라도 외반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돌출안에 일단 안구 자체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안검이라고 하는 이 눈꺼풀 자체도 얇고 힘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눈밑이 조금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안검 수술이 필요할 때 안검 외반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좋은 게 내일 아쉬울 수도 있고 오늘 아쉬운 게 내일 좋을 수도 있고 하는 게 또 인생을 살아가는 맛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살려서 나만의 스타일링을 하는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닥터이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